TBS 서울라이트 오늘의 첫 코너 솔루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의 고민을 통해 상황별 맞춤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차정숙입니다. 의대 졸업 후 20년 넘게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20년 전 포기했던 레지던트 과정을 도전한다. 차정숙의 고민 키워드는 전업주부, 재취업, 레지던트 1년차, 남편, 간염, 자녀, 경력 보유 여성, 로이킴. 네, 보신 것처럼 솔루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엄정화 씨입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히로인 차정숙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엄정화 씨가 6년 만에 드라마 타이틀 롤로 복귀한 작품이어서 많은 화제가 됐었고 네. 또 무엇보다 20년 차 이 경력 단절 여성의 현실적인 고민과 새로운 도전을 너무나도 잘 그려내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은 작품이었죠. 아, 정말 다행인 게 이 네. 드라마도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차정숙은 의대 졸업생이잖아요. 아무리 뭐 엘리트고 또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맞아요. 경력 단절이라 하는 것이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말이 주는 힘이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가 뭔가 경력이 끊겼다, 경력이 멈췄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 대신에 경력 보유라는 네.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력을 인정하는 단어라서 훨씬 좀 더 의미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 보유라는 단어를 네. 저희가 또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드라마 속 차정숙처럼 이 재취업을 고민하는 경력 보유 여성들을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경력 보유 여성들을 위한 혜택과 지원 정책을 알려주실 분이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장민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장 장민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극복 과정을 들려주실 분도 모셨는데요. 자,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업을 통해 삶의 활력과 보람을 되찾은 분입니다. 이민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혼 후 주부로 살다가 지금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호스트를 지원하는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와. 있는 이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 들려주시길 바라겠고 네. 지금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분의 이름이 이제 똑같으세요. 두 분의 민경님과 함께 뭐 알고 계셨나요? 방송 직전에 이제 알게 되신 거죠?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민경 파워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와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경력 단절이라는 거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유독 여성분들에게 큰 어떤 허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혼자 살 때는 뭐 내 한 몸만 잘 건사하면 그만인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가 생기면 돌봄과 양육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일을 이어가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맡고 아내가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맞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아이를 돌봐줄 분이 없다거나 네, 아니면 네. 육아 돌봄 서비스를 좀 이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보통 아내가 이제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오늘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주변에 이제 본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분명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사실 다 여성분들이시잖아요. 센터장님 어떠세요?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아마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이라면 뭐 누구나 이런 고민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쵸. 저도 사실 일과 생활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가기에 위기를 겪었던 순간들이 저도 있었고요. 네, 그때 저는 한 번은 이제 시간을 좀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그 위기를 좀 넘어간 적이 있고 네. 또 한 번은 또
사실 빈번하죠.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네, 계속 지금까지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혼 여성 6명 중에 1명이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35만 명에 네.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육아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육아는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육아에 따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저도 뭐 아빠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지만 사실 육아는 어떤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이 뭐 풍부하지가 않고 또 몇 그쵸. 살까지 옆에 있어야 되는지도 그쵸. 나 너무 안 도와줘서 말 전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아이, 좋은 아빠시면서 또 네, 괜히 네. 그러신다. 아니, 주변 친구들 사실 진짜 보면 신생아 때는 거의 24시간 5분 대기 맞아요. 주고 어린이집 끝나고 이제 학교 보내면 좀 나아질 줄 네.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또 진짜라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되게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고 오. 큰 애가 중학생, 지금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서 네.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네. 지났습니다만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보다 학교가 더 일찍 끝나요. 그리고 맞아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엄마가 계속 함께 생활하면서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어리니까 엄청 아파서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그리고 놀이터를 나가더라도 예전과 달리 요즘은 그럼 안전 문제 때문에 항상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엄마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그걸 또 스케줄을 짜주고 관리하고 그런 챙겨주는 게 모든 게 다 엄마 일이니까. 맞아요. 대기조가 많네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육아인 것 같아요. 야. 또 부모 마음이 자식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또 다른 말썽거리들도 생기고 그쵸. 또 다른 뭐 교육 문제라든지 네네.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올인원 하다 보면 육아는 최소 20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벌써부터 좀 고민이 더 많아지신 느낌이 있고. 죽을 것 같아요. 차정숙의 경력 단절 기간이 20년이었다는 게 진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렇네요. 철저한 현실 고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서울 상황 어떤가요, 센터장님? 네.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은 23년 기준으로 약 18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84%가 3040, 30대에서 네. 49세까지 여성입니다. 보통 20대 취업을 시작해서 30대 출산 육아로 일을 그만두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운 후에 다시 경력에 복귀하는 M자형 패턴 많이 말씀 네. 들으셨을 텐데요. 그 패턴이 사실 계속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이 육아휴직이 사실 사용하기 어렵다거나 일 이제 돌봄의 균형을 이제 만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다 보니 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려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예. 나오는데 사실 출산으로 인한 퇴사 걱정도 큰 그쵸.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사를 보면 실제로 경력 보유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까지 평균 8년, 9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 기간을 이제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또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올해 설립 22주년을 맞이했고요.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실현이라는 미션으로 여성가족을 위한 일, 돌봄, 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경력보호 여성들을 위한 일 지원 사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경력 보유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는 경력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 3개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먼업 구직지원금, 우먼업 인턴십, 우먼업 고용장려금 이렇게 3가지 3종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구직활동을 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30만 원씩 3개월, 3개월. 최대 9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먼업 인턴십은 자격증이나 이제 직업 훈련을 좀 수료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구직 준비를 마쳤는데 계속 서류 심사나 이제 면접 같은 데서 탈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일 경험을 쌓으시고 또 일 경험을 발휘하신 곳에서 채용 연계로 이어지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용장려금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장려를 통해서 기업들이 경력부 여성 채용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대 300만 원을 기업에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고용장려금은 이제 기업을 위한 혜택인 거고 우리 개인을 위한 혜택이 구직지원금 그리고 이제 인턴십 이렇게 2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옛말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올해 우먼업 인턴십은 총 3가지 유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연계형, 프로젝트형, 경력 채용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채용 연계형은 얼마 전에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여 지금 현재 매칭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형은 서울시의 좀 특성을 고려하여서 IT 분야의 경우에는 교육을 마치신 후에 기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기업의 사실 일생활 균형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경력부 여성들의 채용이 또 연계된다라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민관 협력해서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인턴십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6월에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채용형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력 단절 기간이 있다 보면 좀 긴 기간을 극복하기 위한 좀 장기 경력 형성의 기회가 중요한데요. 육아휴직을 사실 대체하는 이제 경력 채용형 인턴십은 1년 이상 경력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한 분들의 뭐 반응이나 혹 성과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우먼업 인턴십은 총 100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94.4%가 우먼업 인턴십 참여해서 경력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대부분이? 네, 예, 네, 네, 예. 네. 100명 중에 59명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와. 저희가 계속 그 이제 취업 참여 현황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저희가 인턴을 이제 그 근무하시는 기업으로 이제 출근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기업들이 우먼업 인턴십의 경력 보유 여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기업의 인식이 바뀌는 것들을 좀 사실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직접 듣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했더니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제 비율이 96%. 네, 대부분의 참여 기업들이 이렇게 인식이 개선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크게 저는 좀 2분을 좀 꼽고 싶은데요. 한 분은 15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셨었던 분이셨고, 저희 마침 우먼업 구직지원금으로 구직 활동을 이제 시작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경력 단절이 길었던 만큼 본인이 조금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 경영지원 분야가 아닐까 싶었다고 생각하시고 목표를 또 그 경영지원 분야로 잡으시고 아직 자녀를 좀 양육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가 가능한 이제 기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인턴십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에 가셔서 근무를 시작하셨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에피소드를 네, 네. 들었는데 그 기업에 이제 근무하시던 직원분들이 모두 다 본인보다 어리셨대요. 네, 근데 이제 경영 지원 분야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잘 나누시고 그렇죠. 다독이고 이런 능력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셨고, 오. 네, 마침 이제 3개월 인턴십 이후에 정규직으로 와. 채용하셨던 분이 계셨고요. 또 그렇구나. 다른 한 분은 사실 경력 단절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볼 수는 없지만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사실 취업이 계속 이제 실패하셔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우먼업 인턴십을 만났고 본인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었던 오. 차에 해당 업무가 이제 포지션이 있었고 그 지원을 하셨는데요. 너무 이제 업무를 잘 하셨던 거죠. 예. 근데 서류 심사에선 계속 탈락하셨지만 이분이 보유하셨던 역량이 이제 충분했기 때문에 연봉 협상으로 정규직 오. 채용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네. 그렇구나. 아주 성공적인 네. 이제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잘 풀리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본인이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정보에 대한 어떤 빠른 수집도 필요할 테고 근데 기본적으로 경력 단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보시니까 어떤 점을 제일 힘들어 하시나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경력 단절 기간을 어쨌든 채워야 하는데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일 경험이나 역량 강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먼업 인턴십 같은 인턴십이 사실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만약에 단절하기 전에 경력이 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면 경력 설계를 또 지원해 드리는 것도 아. 필요하다는 것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양육 부담 있는 유학 여성뿐만 아니라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 단절 여성의 복귀 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시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은 전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경 씨 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기간 중에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우선 돈을 제가 벌고 있지 않으니까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를 위한 작은 투자도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렇죠. 이거 예쁜 거 맞고 나는 참아야 되고 아이나 남편을 그쵸. 위해서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더 자존감도 자존감 낮아지고 위축되고 이제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하는 걸로 성과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직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내 성과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내셨구나. 그렇죠. 화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분명 저희 아이는 제가 아니니까 예. 제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화도 나고 좌절도 되고 그쵸. 예, 그런 게 이제 또 힘들었고 멘탈이 무너지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재취업을 그러면 해보고 싶다라고 해도 저의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잘 맞지 않아가지고 또 찾기가 힘들었어요. 여기서 맞아요. 다 이야기하고 가세요. 농담이에요. 울분이 나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민경 씨가 얘기한 네.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경력 설계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뜻을 같이 하고자 하셨던 에어비앤비와 함께 이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던 그 파트타임 일이랑 쇼핑몰을 전부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전업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옥을 선택했던 이유는 한옥이라는 건축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도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숙박 허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다. 단지 잘 될지 하는 확신이 나오셨나요? 없고 아.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경험에 저는 빗대서 생각지도 아주 못했던 저희 또 아이가 자세히 이제 설명해 줄 수 발견을 있겠어요.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저희 인생의 최대 난관이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련이 닥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저희 둘째가 그럼으로써 제가 일을 하게 됐고 저의 또 이런 재능
많은 재능을 발견하고 힘이 되겠네요. 제가 40대 중반이 넘은 상태라 제가 재취업을 할지 아니면 이제 좀 안정적인 창업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큰 길목에 서 있는데, 지금 알려주신 내용이 저같이 처음에 뭔가를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좀 많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다 보니까 네. 참여한 분들도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네. 공감도 되고. 우리 민경 씨가 이제 중간에 화면에 나왔는데 강의를 하신 거죠? 공유 네네네. 숙박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공유 숙박에 네. 대한 강의를 했고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오.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일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제 육아와 주부 경력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동안 청소와 빨래 했던 것들, 그쵸. 그리고 아이와 말 안 통하는 아이들과 의사소통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예. 전부 다, 그리고 여행 갈 때 우리 세심하게 뭔가 애 물품까지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저희 집에다가 다 준비를 해놓을 수 있으니까 고객들도 더 만족을 하고 게스트분들도. 네, 그래서 여성들한테 되게 적합한 직업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진정한 필모그래피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녹아있는 맞아요. 어떤 삶의 지혜가 공유 숙박에 녹아져 있으니까 또 그 숙박업소에서 또 주무시는 분들도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로 재취업을 할지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은 식당과 청소일 아니면 찾기 힘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전에는 해외 출장이 잦은 업종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게 전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직종을 알아봐도 40대 이전 경력 없이 할 수 있는 건 식당 일이나 청소일 판매집밖에 없다라고 글을 남겼더니 댓글로 비슷하게 남겨주셨어요. 뭐 괜찮은 곳은 시간이 안 맞고 시간이 맞으면 불안정하고 또 어떤 분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고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요 뭐 몇 마디 말투만 봐도 알겠지만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보통 이제 예전에 했던 직종들을 알아보거나 조금은 안정적인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민경 씨는 특이한 게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에어비앤비를 선택하신? 그러니까 저는 우선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발달이 느렸어요. 네. 그래서 둘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했던 일은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일로 다시 재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또 그렇게 회사 일을 하다 보면 9 to 6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 치료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또 못하니까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는 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 11시부터 한 3시 사이 정도. 그 정도만? 네, 아. 그러니까 보통 손님들이 퇴실을 11시에 하고 입실이 3시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딱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학원에 가 있는 그 시간 동안만 일을 하고 그리고 체크아웃, 체크인이 항상 매일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해외 여행을 그쵸, 가도 그쵸. 뭐 하루만 있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일 일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일이다 하고 시작하게 그렇네요. 됐죠. 이걸 또 새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겠다. 이걸 관심을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요. 그러게요. 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에 이제 도전을 그쵸. 하신 거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만족감 아까 전에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어떤 게 굉장히 좋은지 더 알려주세요. 이제는 화를 안 내실 것 같아요. 애한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청소랑 빨래를 똑같이 해도 저희 집에서는 너무 고맙다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당연하게 당연한 생각하잖아요. 거잖아요. 네. 네. 보람이 그렇게 없는데 어. 제가 이제 손님들을 위해서 청소와 빨래를 다 해놓으면 저는 깨끗하게 준비해놓으면 바로바로 돈이라는 보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역시 보상이 중요해요. 보상이. 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여행할 수 있어 이런 좋은 집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인사를 또 받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여행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에서 아 나도 도움되는 사람이야. 그런 걸로 자존감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아, 이게 또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못하다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채워지는 어떤 만족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재단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매칭을 잘 해주셨나요? 네. 저희 방금 보셨던 공유 숙박 호스트 양성 과정은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경력 보유 여성들이 시간 주도성을 갖는 이 일에 대한 수요 굉장히 높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수요를 조금 저희가 충족해 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는 것과 이제 K 콘텐츠가 계속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네. 한류 붐으로. 그래서 외국인 관광이 되게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 기존의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 숙박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도 사실 저희가 보았는데요. 마침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이라는 뜻을 사실은 저희 쪽에 밝히시면서 이제 이 사업을 같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특강에 저희가 한 100명 정도가 굉장히 짧은 모집 기간임에도 네. 불구하고 신청을 하셔서 높은 관심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호. 괜찮네요. 오, 예. 저 갑자기 이제 가고 싶네요. 아, 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라서 이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 계실 내가 것 할수 같아요. 있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경험자로서 이 직업에 대해서 네. 뭐 보람, 만족감, 그러니까 뭔가 점수로 하면 몇 점일까요? 저는 100점 만점에 120점. 오, 와. 훌륭하신데요. 네. 오. 그러니까 물론 일이니까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존에 했던 일보다 사실 시간으로 제가 주부고 육아를 하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호스트 일도 제가 만약 호스트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 날짜를 막아둬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본인이 네,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좋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는 후기 이게 다 네. 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뷰, 평점. 네, 예,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저도 막 무조건 잘 받아야 돼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저의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게스트도 만족하고 저도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진짜 딱 안정권에 계신 그러니까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뭐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어느 날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 상호명 되면서 여기에 숙박한다고 하는데 네. 이 아이가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 오. 근데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을 로밍을 안 하고 데이터만 써가지고 엄마랑은 통화가 안 돼요. 아이고. 네, 근데 아이가 그때 5살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그 게스트하우스 상호명을 기억해서 어머머머, 여기서 세상에. 묵고 있다.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저한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찾아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일이 민간 외교관이다라고도 그쵸,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어학연수를 캐나다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캐나다 홈스테이 분들이 정말 가족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인이랑 캐나다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좀 장기로 있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가는 친구가 저한테 정말 정말 고마웠다고. 오. 세상에 얼마나 뿌듯할까. 네, 지금 당신이 사실 한국에 있는 나의 엄마 같았다. 어머 예. 세상에. 네. 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내가 한국에 대한 인상도 좋게 해주는 거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아니, 거의 뭐 지금 수상소가 한 편 들은 것처럼 너무 한국의 행복해요, 어머니, 저희가. 예, 한국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사실 재취업을 할 때 내가 모르는 분야는 또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모르니까 아예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기조차도 이제 뭔가 네. 좀 두려움도 있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또 알고 알고.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여성분들의 수요라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또 이제 시장 환경에서의 수요도 같이 고려를 하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전 보안 교육 강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연령이 되게 어려지고 그쵸. 또 그 사용 비중이 커지면서 지금 사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도 사실 올라가고 있고 그 예방 교육이 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경력보유 여성들이 그쪽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가 보여져서 디지털 윤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이제 강의 설계, 교환 작성 방법 등 강의 실무를 좀 배우시고 네. 강의를 수료하시면 저희가 강의 평가를 통해서 저희 강사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저희가 강의 기회도 또 연결해 드리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강사로 위촉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의를 나가실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이 영역이 저희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수요처들은 좀 재단에서 저희 지속 발굴하고 있는 중이긴 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강의료도 받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강의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네, 있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요 뭐 어떤 시대상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제 산업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 활동하면서도 사실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물며 경력 단절을 겪게 되면 복귀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IT 역량 강화라든지 이러한 교육도 있을까요? 네. 정말 취업하고 이직하는 시장에서 사실 IT 역량은 너무 이제 기본 역량이 되어버렸는데요. 네. 또 IT 분야는 실은 이제 성장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입직 수요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역량 강화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또 입직하실 수 있게 필요하시는 역량들을 좀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여성들의 IT 분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력 성장 플랫폼으로서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래서 구직자들이 아무래도 IT 영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선보여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좀 필수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또 재직자들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사실 굉장히 막막한 재취업의 길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열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서울시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력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경력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계시고 저희 재단도 이에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서울 우먼업이라는 것이 우먼업. 서울시의 이제 통합 네. 브랜드이거든요. 요 우먼업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새로운 아까 이제 궁금해하셨던 IT 교육도 사실 계속 이제 네. 올라오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여성들이 훌륭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단절될까 봐 많이 두려워하고 계시고 또 재취업이라는 너무 큰 벽, 이 문턱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험자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응원의 말이 있을까요? 처음에 도전하는 거는 진짜 두렵고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짧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는 사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 같아라는 위축되는 마음을 버리고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지금 서울 우먼업 하는 것에 참여를 하셔서 새롭게 도전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힘이 되는 말씀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보가 되는 이야기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